오랜만에 자전거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은 작년에 촬영한 건데요.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뒤늦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안양천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강과 홍제천을 통해서 서대문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전거 타고 놀러갈 곳이 많은데요. 그동안 자전거 타러 북악산만 오르셨다면 주변에 있는 이런 곳들도 함께 방문하면 즐거운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 여행 코스인 개미마을로 이동하기 위해서 홍제천을 따라 북악산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개미마을은 서울에 몇 없는 달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개미마을 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유진상가를 잠시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앞에 유진상가가 보이는데요. 유진상가는 1970년대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물로 전시의 방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위치랄까요? 내부순환로 고가 하단에 있어서 대단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신기하네요. 배고파.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야겠네. 아침도 못 먹고 자전거를 탔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간단히 배를 채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까 했는데 마땅히 먹을 공간도 없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캔커피하고 빵을 사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또 찐빵도 파네, 만두가. 차라리 만두 먹을 걸 그랬나봐요. 만두. 빵 먹고 가야겠어요. 커피랑. 빵을 먹고 다시 출발했는데요. 어필이 보이네요. 아침을 션찮게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네요. 개미마을이 산동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필이에요. 여기가 지금 벽화마을 돼가지고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오긴 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다들 인근에 북악이 있기 때문에 다 북악으로 가지 여기를 안 와요. 여기도 사실 어필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곳이에요. 경사도도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하지만 북악보다 구간이 짧은 게 흠이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인왕중학교인데요. 인왕중학교 지나면은 개미마을입니다. 빵 쪼가리 먹고 언덕 올라가려니까 힘드네요. 개미마을은 최소 경사도가 6%에서 24%까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요. 순간순간 앞바퀴가 들썩일 정도의 언덕을 오를 때면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개미마을입니다. 인왕중학교를 지나 개미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마을 약도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무시무시한 어필을 달랠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개미마을은 2번으로 두 번째인데요. 마을에 있는 도로는 겨울을 나기 위한 열성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열성공사가 완성되면 눈이 와도 걱정 없겠죠? 마을 곳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어필을 중단하고 잠시 벽화 앞에 멈춰섰습니다. 조용한 동네와 알록달록한 그림들 속에서 잠시 유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벽화 구경을 마치고 마을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냥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한 템포 쉬고 올라가서 그럴까요? 체력이 모두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정상까지 끌발을 하게 되었네요. 여기가 개미마을 정상입니다.
버스 정류장 종점이에요. 힘들게 올라온 끝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홍제동 모습은 어떤가요? 야간에 이곳에서 야경을 바라본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홍제천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이 개천 따라서 옛날 건물들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홍지문도 있고 상춘대성 그것도 있고 그리고 무슨 절 같은 것도 있는데 암자? 잠깐만 암자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자전거 타고 개천 따라서 역사 여행하는 기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북악 가시다가 여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북악 방면으로 홍제천을 따라가면 작은 암자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옥천암입니다. 여기가 옥천암이라는 작은 암자인데요. 이 암자 뒤로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홍제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만 봐도 되게 시원하죠. 여름에 여기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옥천암을 지나 계속해서 홍제천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기 옛 건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홍지문과 탕춘대성입니다. 홍지문 옆에는 탕춘대성이라는 작은 성곽이 있는데요. 과거에 홍지문은 바로 탕춘대성의 성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홍지문 옆에 작은 성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탕춘대성입니다. 이 성은 인왕산에서 시작해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산성인데요. 오늘날에는 홍지문 옆에 남아있는 성곽이 전부라고 하네요. 어느덧 여행은 마지막 행선지인 서대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홍지문에서 서대문 가는 길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제천 물줄기를 따라 유진산가 방면으로 내려갔는데요. 옥천암을 조금 지난 곳에서 포방터라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방터는 옛날에 사격훈련을 하던 곳인데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주 토요일 포방터와 포방시장에서는 장이 열리는데요. 이것도 함께 방문하시면 좀 더 즐거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덧 여행도 마지막 여행지인 서대문 독립공원을 남기고 있는데요. 서대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포방터에서 왔던 길을 다시 내려와 유진상가가 있는 홍은사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홍은사거리에서 서대문 독립공원까지는 대략 2.3km의 거리인데요.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라 그런지 차도로 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도로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유적지인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관으로 개관했는데요. 내부에는 일제시대 실제했던 고문실과 고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놔서 당시의 공포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서대문 형무소에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역사관 내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전거 거치 문제 때문에 밖을 둘러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따라서 만든 거라고 하죠. 문 따가지고. 독립문 앞에는 큰 동상이 보이는데요. 바로 서재필 동상입니다. 서대문을 마지막으로 여행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자전거 타고 서대문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야지.